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화요일의 뉴지스탁 마감 시황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는 FOMC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완연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도 그랬는데 내일부터 모레까지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초점이 그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시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란을 둘러싼 중동 지역 불확실성도 투자자들을 조심스럽게 만드는 요인이죠. 연준이 이틀 동안 FOMC를 열면서 금리 인하를 시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이러한 전망이 더 부각된 점은 어제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점이 또 그 기대감을 오늘은 키웠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6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전달 17.8에서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 8.6으로 26.4포인트 급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하락폭은 사상 최대치입니다. 또 전미주택건설협회 웰스파고가 발표한 6월 주택시장 지수가 64인데 전달에는 66이었습니다. 하락했죠. 시장 전망치는 67이었는데 밑돌았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편이지만 연준에서 확실한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면 시장이 또 한 차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감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강화되면서 7.98포인트 오른 2098.71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로 4.27포인트 내린 714.86으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원 내린 1186원에 이 시간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00억 원, 기관은 869억 원어치 순매수했고 개인이 1295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61억 원, 기관은 207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개인은 7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화웨이는 끄덕없을 것이다. 이렇게 맞서던 화웨이 창업자가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미국의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를 거래금지 명단에 올리는 초강수를 두자 매출 전망이 급락하는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웨이는 현재 심각하게 고장난 비행기 처지와도 같다면서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앞으로 2년간 수익이 300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북한을 방문합니다. 시 주석의 방북은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무역 분쟁, 화웨이 문제, 또 대만과 홍콩 문제로 전방위적인 수세에 몰린 시 주석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을 전격 방문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지난달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줬던 5G 관련 통신 부품 장비 업체들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5G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동시에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면서 통신사들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의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관련 기업들 주가가 단기 급등한 탓에 이달 들어서는 쉬어가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2차 랠리가 펼쳐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은 KMW,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 솔리드, 이노와이어리스 등입니다. 오늘 특징 종목입니다. 해성옵틱스. 올해 삼성전자에 1600만 화소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면서 실적 성장이 기대됩니다. 16.94% 상승 마감했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협력해 내년에 세계 최초로 5G 양자 스마트폰 출시할 것이란 기대감에 15.17% 강세 마감했습니다. 코나아이, 코나카드 발급량이 급증하는 등 2분기 실적 개선 전망에 10.28% 상승 마감했습니다. R서포트,
리모트 뷰 등 텔레워크 솔루션이 일본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 중이라는 소식에 관련 종목인 알서포트 10.78% 상승 마감했습니다. 평화산업, 현대기아차 친환경 차량 10차종에 수주한다는 소식에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파웨이 제재 영향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3분기 메모리 수급 개선이 4분기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 반도체, 메모리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파운드리 산업에는 파웨이 제재가 우호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 팹리스 업체들이 파웨이의 제품 납품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대만의 TSMC 대신에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관련 정보 관심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또 국내 스마트폰 사업에도 파웨이 제재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파웨이 스마트폰 일간 판매량이 기존 70만 대에서 5, 60만 대 수준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FOMC 경계감으로 어제, 오늘 박스권 흐름이 예상됐었는데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그렇지 않을까 여겨지는데요. 그러다가 연준의 금리 인하 스탠스가 재확인된다면 아마 중소형주 또 성장주의 상대적 강세 재개가 예상됩니다. 6월 18일 화요일의 뉴지스탁 마감 시황 뉴스였습니다.